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소리가 멋지죠, 그죠? 아, 노래는 좋고요. 주가도 오늘은 올랐고, 뭐 그렇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뭐 슬퍼할 일도 아니고,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즐거워할 일도 아니죠. 어차피 시장이란 게 하나의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런 그 파도가 밀물이냐 썰물이냐, 밀물로 인해서 파도가 돌았다 나가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썰물처럼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점점 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건지를 따져봐야지, 추세의 흐름을 따져봐야지. 파도가 밀려 들어온다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파도가 밀려 나간다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니다라고 내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주가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시장의 관심사는 FOMC에서, 이제 FOMC가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밤에 벌써 첫날 회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 오늘 저녁에 둘째 날 이제 회의가 끝나고, 그리고 FOMC 스테이트먼트가 발표되고, 제롬 파월이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 앞에서 뭐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2월 달이다 보니까 소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위 점도표, 닷 플랫, 12월, 3월, 6월, 9월 달에 발표되는데, 닷 플랫은 아직 이제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FOMC의 그 전반적인 그 시장 전망이, 예를 들어서 최종 파이널 뭡니까, 마지막으로 목표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혹시 그 사이에 정책이 밝힌지 안 밝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번 2월달 FOMC에서 그 제롬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다소간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죠. 시장으로서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제롬 파월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에 내가 금리를 너무 올려서 너무 슬펐지,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 나의 과거를 뉘우치고 나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앞으로 금리를 내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뭐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겠습니다만은,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고요. 뭐 그럴 일은 만무하고, 시장은 혹시나 그 입에서 앞으로 금리가 3번 정도 더 올라서 5.25%, 지금 4.5입니다만은 0.25, 0.25, 0.25 올라가지고 5.25를 맥시멈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후에 점점점 금리가 이제 인하될 거다라는 힌트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만은, 아마도 제롬 파월은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보다는 현재 JP 모간이나 또는 중요한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의, 에코노미스트들의 이야기로는, 제롬 파월은 이야기는 더욱더 매파적으로 되지 않겠냐. 금리 인하 생각하지도 말라. 금리 무슨 인하. 금리 더 올릴 거야. 이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롬 파월 입에서 또는 스테이트먼트에서 금리 올린 걸 알겠는데, 뭐 금리 올리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한두 번 올릴 게 아니고 앞으로 3번 정도 더 올려야 되니까 0.25씩 3번 더 올려야 될 텐데, 그 금리를 올리려 하는 것을 갖다가 금리를 ongoing increase라고 할 건지, 계속적으로 올릴 거다, ongoing increase가 할 건지, 아니면은 further increase라고 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거다 이야기죠. ongoing이란 말은 계속적이라는 이야기니까, 그죠? 3번 아니고 더 3회 이상의 이항제를 풍기고 있죠, 그죠? 근데 further라는 이야기는 잘해야 한두 번 정도에 올릴 거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보니까, 이는 시장에서야 ongoing 말고 further increase라는 말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이 혹시나 뭐 금리 인하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금리 인상이 거의 목전에 다가지 않겠느냐,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의 타겟에 들어와서 충분히 컨트롤러블 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한 2시, 3시쯤 될 텐데, 맨날 말씀드립니다만은, 제롬 파월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주무시지 않고 그 기다렸다가 제롬 파월 이야기 들어본들 어쩌겠어요. 새벽 2시에 우리가 뭐 주식을 살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도 아닙니다. 내일 일어나셔가지고 FOMC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 증권사들이 친절하게 분석 자료를 내놓았을 테니까 그걸 읽어보시면은 시장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하느냐, 제롬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제가 내내 주장한 저는 타치스트 아닙니까, 그죠? 차투제이들은 제롬 파월이 FRB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시장은 그동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주춤거리는 상태가 대략적으로 오늘로 인해서 끝나지 않겠냐.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세로 가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죠. 설령 제롬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시장이 좀 더 출렁거리더라도, 그렇죠? 출렁거리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궁극적으로 봐서는 지금의 파동이 3번 파동이니까 지난번 1번 파동의 꼭지였던 2501을 당연코 넘어서리라 하는 믿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요, 그죠? 미국 시장에 오른 것은 그 제롬 파월이 FRB 의장이 발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데이터가 저희 경제 지표 중에서 고용 관련 데이터이죠, 그죠? 임금 인상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더라. 임금이 그다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더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모습이더라.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FOMC에서 금리 더 올리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은 오늘 FOMC가 관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외국인들 또 어제는 사실은 어제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설랑설레가 많았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을 팔았는데 얘들 왜 팔지? 그동안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죠? 1월달 들어와가지고 1월 31일까지, 그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한 7조 원 정도를 사들이더니 어제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제는 3천억 정도 매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인들 매수한 게 뭐였지? 어제 왜 팔았지? 라고 시장이 좀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 저도 증권사 데이터 읽어보고 제 증권사 다니는 후배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야 어제 외국인들 왜 팔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하는 소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비슷한 그럴싸한 예상으로는 어제 삼성전자가 그죠?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이 나쁘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와중에 감산하지 않겠다. 인위적으로 감산하지 않겠다. 라는 말에 삼성전자가 인위적으로 감산하지 않으면은 반도체 공급량은 계속 늘어날 거고 안 줄어들 거고 재고는 쌓일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재고가 쌓여가지고 고전할 거고 아울러서 삼성전자가 공급량을 줄이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재고가 줄어들지 않을 테니까 반도체 D램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줄어들지 않는 한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D램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거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패대기를 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 억측,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진짜라면, 그 분석이 진짜라면, 오늘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어제 삼성전자가 감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루 만에, 어제 말한 것은 장난이었고, 오늘부터는 삼성전자가, 우리 사실은 감산할 겁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도 감산한다고 그랬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어제는 3천억 정도를 패대기 치더니 오늘은 다시 2천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매수했고요. 그죠? 하이닉스 오늘 많이 더구나 하이닉스는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한 1조 원 정도의 적자였습니다만은 실제로는 1조 7천억 정도의 적자를 나타냈고요. 그 외 영업외로 그 손실이 또 하나
넣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순이익도 적자, 영업이익뿐만 아니고 순이익도 적자였고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죠. 근데 또 그건 삼성전자가 감산도 안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그 수요가 여전히 줄어든 상태에서 공급이 늘어나면은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간에 반도체 D램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건 당연하고 앞으로도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올랐네. 어제 삼성전자 올랐습니다. 결국은 뭐냐? 어제 삼성 외국인들이 배대기를 친 그 주식을 판 거는 거의 말해서 FOMC를 앞둔 불확실성 때문에 판 거고, 그동안에 워낙 많이 샀으니까 어제 하루 조금 팔아치운 거고,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보는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태도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인들이 판다 그래가지고 쫄지 말고,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찬스로 매수할 수 있는 찬스로 노려야지, 그걸 갖다가 매도하는 빌미로 삼으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바이죠. 그죠? 전반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식시장의 상황은 결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가 나쁩니까? 환율이 오르기나 하나, 뭡니까? 안 좋아요. 더구나 오늘 환율도 이야기해 본다면, 환율 이야기 나온 김에 전공이긴 합니다만, 환율 이야기해 본다면, 오늘 달러대 원화 환율로 보세요. 떨어졌어요. 55점 떨어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를 발표했어요. 무역 수지가 또 적자야. 이게 11개월째 적자예요. 연속해서.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무역 수지가 적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면 소위 말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수입대금 결제하려고 그러면은 달러 그 물건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달러보다 물건 수입하기 위해서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는 이야기는 달러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니까 달러 환율은 어떻게 돼야 돼? 환율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올라야 돼. 그죠? 환율은 올라야 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물론 그 숫자가 딱 발표되는 순간에 우리 무역 수지가 또 11개월째 적자라고 발표되는 순간에 환율은 조금 아침에 잠시 오르긴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르르 밀어 떨어지면서 오늘도 55전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1231원. 그 말은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어쩌고 이런 것 가지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거의 말해서 국제 수지로 보거나 외환보유고로 보거나 또는 달러 인덱스로 보거나 전반적으로 환율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비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전혀 없어요. 현재 달러 대 그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오늘 올랐습니다만은 역시 지금의 움직임은 구름 밖으로 일목으로 봐서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 조정의 와중일 거고요. 조정의 와중, 소위 말해서 눌림목의 와중이 나타나는 거고요. 눌림목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가리라.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1번 파동, 2번 파동, 우리는 3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1번 파동의 꼭지인 2501을 필연적으로 넘어갈 거다. 2501은 문제가 아니죠. 그죠? 2501을 넘기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고 3번 파동은 가장 길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1이라 그러면, 이게 1이면 3번 파동은 1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파동이 예를 들어서 2134에서 2501까지 갔으니까 7에다가 6에다가 얼마입니까? 367포인트 올랐잖아요. 그죠? 그죠? 367포인트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2200인데, 단순하게 367포인트를 더하더라도 2567이 돼야 됩니다. 1번 파동 길이와 똑같다 하더라도 2567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3번 파동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1.618배 곱하게 가지고 1번 파동보다
했다면 뭐 계산이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봐서 367포인트 1.618배 예를 들어서 500포인트 잡더라도 2,700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01을 넘기는 게 이게 목표가 아니고 2,501은 문제가 아니고 이 가장 기본의 기본이고, 그죠? 가장 기본이고 기본이 아니고 훨씬 더 눈은 더 뒤로 올려놔야죠. 뒤가 아니고 위로 올려놔야지. 2,501을 넘기는데 만족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2,501 넘게 따라가지고 이거 목표 달성했네, 이제 팔자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소위 새가슴 전략이 아니겠느냐. 시간이 지나면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뭡니까?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어제보다 빵 올랐네요, 그죠?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 때문에 약간 버벅거리긴 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외국인들도 아까 보다시피 미친듯이 매수했죠. 얼마 샀나요? 오늘 외국인들이 2천억 샀네. 이거 보입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더 열심히 사들였네요. 2천억이나 사들였네. 게다가 기관들도 670억 정도를 사들였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주가는 올랐다, 코스닥은 올랐다가 됩니다만은 뭐 그거야 나중에 지나고 나서 왜 올랐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설명하는 것이고요. 내내 주장합니다만은 구름 받고 나왔으니 얘의 추세는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든 아니면 바로 가든 어차피 추세는 구름 밖에 나왔고 후행스 밴드 밖에 나왔고 뭐가 걱정이냐, 그죠? 만약에 그리고 코스닥이 이런 모습이라면,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구름 밖에 날아가는 모습이라 그러면 코스피라 그래가지고 버벅거리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죠? 코스닥은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떨어진다, 말도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이 올라가면 코스피도 올라가고, 코스닥이 떨어지면 코스피도 떨어지고, 코스피가 떨어지면 코스닥도 떨어지고,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도 올라가야 되죠. 과거에 제가 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근본적으로 시장의 거래 방법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또 거의 뭐 구분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주 단위로 거래가 됐어요. 10주 단위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가 옛날에 한 250만 원씩 됐으니까 삼성전자를 살라 그러면은 250만 원 곱하기 10주 해가지고 2,500만 원을 질러야 되니까 웬만한 돈이 아니고서야 삼성전자를 사기가 어려웠죠.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10주 단위로 거래가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한 주 단위로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개미들은 코스피 가가지고 비싼 주식들 주당 50만 원짜리는 살라 그러면 500만 원 기본적으로 있어야 주문을 열 수 있는데, 코스닥은 한 주 단위로 거래가 됐으니까 개미들이 놀이터가 되기가 좋았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또 하나 좋은 점은 아닙니다만 또 차이점은 코스피는 실시간으로, 그죠? 매수 수입 호가를 보고 계속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코스닥은 30분 단위로 동시 호가 방식으로 거래됐어요. 여러분들 동시 호가 아시죠? 그죠? 여기 가서 주식이 마감되기 전에 3시 20분 돼가지고 10분 동안 주문을 쭉 넣고 그걸 갖다가 거래소에서 쭉 채려가지고 가장 주문이 많은 가격을 두 개를 매치시켜가지고 동시 호가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됩니다. 근데 코스닥은 과거에 어떻게 됐다고? 30분 단위로 동시 호가 방식으로 거래가 됐어요. 한 주 단위로 거래되고. 그러니까 코스피는 코스피이고 코스닥은 코스닥이고 완벽하게 시장의 거래 방법도 달랐고 거래하는 가격의 형식도 달랐고 거래 단위도 달랐고 다 달랐어요. 지금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이놈의 주식이 코스피 등록된 주식인지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구분이 안 되죠. 막연하게 뭐 벤처 관련 주식, 기술주 관련 주식은 소형주는 코스닥일 거고 대형주는 코스피일 거다 라고 하지만 코스닥인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 인구도 많고 코스피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소형주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는 코스닥이 있는 종목 중에서도 기술주인 것도 있고 코스피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기술주가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구분하기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구분하기 필요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같은 한 통속이라고 본다면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떨어지고 코스닥은 떨어지는데 코스피는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같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다시 코스닥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죠? 코스닥이 날아가는데 코스피가 안 날아간다.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나 코스닥 그 차트를 잘 보면 요게 전고점이죠. 요 전고점. 그죠? 요 전고점을 괜찮습니까? 오늘 넘겼잖아. 그죠? 넘겼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죠? 넘겼잖아. 그럼 줄을 잡고 볼까요? 이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게 더 정확하나요? 넘겼잖아, 확연하게. 맞습니까? 라면, 코스피라 그래서 전고점을 넘기지 못한다는 보장은 당연히 해도 넘겨야 되겠죠. 요 전고점.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저렇게 설명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은 나쁘지 않다.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제롬 파월 입에서 무슨 이야기 하든 간에 조정이 또 나타나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제롬 파월이 뭐라는 거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매파적인 이야기를 더욱더 강력하게 금리 인하는 생각도 하지 마라. 금리 더 올릴 거야. 그죠? further increase가 아니고 ongoing, continuous increase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시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스닥 지수가 또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도 조정을 보인다면 우리야 해피하죠. 그죠? 그죠? 또 사면 되는 거야. 좋은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야말로 하늘에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면 입에 착 넣듯이 그야말로 싼 종목을, 맛있는 종목을 입에 넣을 태세를 갖추면 되는 거고요. 오늘 저녁에 FOMC에서 그야말로 시장의 기대대로 제롬 파월이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그동안에 금리 너무 올렸으니까 앞으로 금리 내릴 거야.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간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뭔가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나스닥 지수가 오르면, 미국 시장이 오르면 우리 시장은 내일도 오를 테니까 뭐 우리가 그동안에 주식을 안 사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 인해서 즐겁게 수익을 얻어 갈 것이고 팔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수익이 날 것이고 플러스 추세가 상승세가 이제 확인됐으니까 그거다가 또 추가로 사면 되는 것이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여전히 매수 기조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전략이다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러대 원화 환율 현재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달러대 원화 환율 어떻습니까? 뭐 그놈이죠. 내내 떨어지고 있죠. 더더구나 오늘 국제수지, 무역수지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약간 반등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밀려버렸으니까 시장으로 봐서는 차트로 봐서 위로 올라가니까 깝깝해 보이니 구름이 워낙 튼튼해 보이니 이걸 넘어가지 못할 테니까 확연하게 달러대 원화 환율의 추세는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달러 인덱스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해외 시장에서 달러 금리. 그죠? 간밤에 미국 시장의 달러 금리 어떻게 했습니까? 5년물, 10년물입니다만은 10년물 금리 어떻습니까? 더 떨어졌죠. 그죠? 사실은 우리 금리를 본다면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금리는 10년물 금리도 물론 금리입니다만은 10년물 금리도 금리긴 합니다만 사실은 간밤에 시장에서 크게 시장을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2년짜리 T노트 금리였어요. 2년짜리 미국에서 2년짜리 T노트 금리는 트레저리 노트 금리는 그야말로 2년이니까 단기이다 보니까 단기 금리는 뭡니까? 미국의 그 소위 기준 금리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받아요. 10년짜리 장기 금리는 잠재적인 성장률에 따라서 그죠? 미국의 잠재 성장률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단기 금리는 2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에는 FOMC의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FOMC가 당장 오늘 저녁에 금리를 0.25% 올릴 것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상승세가 이거는 FOMC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린 것 때문에 부역구역이 올랐는데 11월 이후에는 FOMC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말았거나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죠? 2년짜리 금리도 오히려 구름 밑으로 떨어지면서 하락세로 접어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오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그동안에 내내 소위 약세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에 돌아있던 달러 자금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서 다 밖으로 도망갈 거고 그러면 달러 환율이 하늘 나락같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주가는 폭락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인버서 사라 곧버서 사라 일부 유튜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런 댓글이 요새는 제 유튜브에도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제가 내내 주가가 오른다고 주장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주가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차트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차트 잘 보는데 자기가 보는 차트로 따르면 주가는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댓글을 달았더랍디다마는 아무튼 그 사람들은 차트를 잘 보기 때문에 인버스를 곧버스를 잔뜩 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곧버스 사가지고 돈을 벌었나요? 그동안에 전번의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으로 봐서는 확연하게 위쪽으로 봐도 틀림이 없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곧버스 사고 싶으면 그죠? 곧버스 사고 싶으면 차라리 곧버스보다는 저로서야 비트코인을 사라. 지금 비트코인 살 때가 아닙니다만은 비트코인 사라. 언제 삽니까? 이럴 때. 그죠? 여기가 매수 타임이죠. CCI. 또는 여기서 추가 매수죠. 그죠? CCI가. 그러니까 요때가 매수 타임. 여기가 추가 매수 타임. 그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더 샀으면 끝내줬잖아. 맞습니까? 언제 팔아요? 요때 매도 신호네. 셀. 요때가 매도 신호네. 그렇죠? 맞죠? 여기가 매수, 여기가 매수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CCI가 시키는 대로 CCI가 시키는 대로 플러스 100선과 마이너스 100선을 넘나들 때마다 매수 매도로 어머나 매수 어머나가 아니라 서른 분이 계셔가지고 윤정님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잊어먹었죠? 인사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CCI가 시키는 대로 이게 비트코인인데 그죠? 비트코인인데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했으면 끝내주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가가 오른 것은 비트코인이 오른 것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때문이다. 그죠? 그죠? 지금은 약간 주춤거리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우리로 봐서는 이게 뭡니까? 비트코인이 주춤거릴 때 주식시장은 약간 살짝 조정이지 않겠냐. 이거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그죠? 이더리움. 똑같아요. 자, 여기서 매수하죠. 그죠? 여기서 또 추가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매도. 그죠? 매도. 여기서 매도. 자, 여기서 샀고 하고 여기서 팔고 나면 그동안에 주가가 들락거리는 거 이더리움이 들락거리는 게 신경을 써도 돼. 여기서 팔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언제 사랍니까? 혹시 이가 더 올라가면 여기 이렇게 된다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매수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더리움도 포지션은 제로. 그죠?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현재 포지션은 제로 상태로 있으면 되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둘 다 좀 약간 조정을 보인다는 이야기는 주식시장도 덩달아서 물론 같이 명백하게 100%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비슷하게 위험 선호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소간 좀 주춤거릴 거다. 그죠? 주춤거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쓸데없는 이야기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금리
FOMC가 일리가 말았건, 그죠? FOMC가 일리가 말았건, 현재 우리나라 10년물이죠, 10년물. 그죠? 10년물짜리, 우리나라 10년물입니다. 우리나라 국채죠, 그죠? 국채 수익률은 보다시피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3.2%까지 밀렸네요. 그죠? 3.2%까지 밀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리는 떨어지고 있죠. 전에는 금리가 그래도 10년물이 4. 몇 %씩 되고, 보이십니까? 4.6%씩 되고, 그러고 은행에 예금하면은 5% 이상도 주고, 막 이럴 때니까 굳이 주식 안 하고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정기예금 1년 동안 짜박아 놓고 이럴 가능성도 생각해 봤습니다는 이제 와서는 은행에서 5% 예금 금리 주는 데는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빠져나갔던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아요, 나빠요? 나빠 보이지 않죠? 자, 해외 시장 맞아볼까요? 샹하이 지수입니다. 샹하이 지수. 어떻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좀 조정을 보일 거야. 역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시장의 리오프닝 된 기대감을 인해 가지고 샹하이 지수 좋죠? 그죠? 항생 지수는요? 홍콩 항생 지수도 오늘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상승에 따르는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뭐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상승했다가 조정받으면서 항상 같은 경우에 이 기준선조차도 건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뭐 구름 밑으로 내려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기준선조차도 건드리지 않고 있고 내려가봤자 전환선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 항생지수는 홍콩의 항생지수는 어떻습니까? 매우 추세가 강력하다. 그죠? 어제 설명했죠. 전환선에서 돌았으면 매우 강력한 거고, 그 다음에 기준선에서 돌았으면 강력한 거고, 강력한 상승 추세이고, 더 내려와가지고 구름에도 돌아선다 그러면 뭐 그래도 보통의 상승세다. 근데 구름이도 쳐바뀌면 이제 그때는 이제 상승 추세가 힘이 빠지는 거니까 그때는 매도해야 됩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조정은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항생지수며 쌍화지수며 매우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뭐 금리에 대해서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고 달러 환율 떨어지고 있고 이들 위험 같은 경우에도 전부 위험 선호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고 한다면 뭐가 겁이 나느냐 뭐 그런 이야기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다시 차근차근 차트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월 동안 이때부터 볼까요? 자, 이날은 뭐였죠? 첫날 양봉, 둘째 날 길다란 짱대 음봉, 장악형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상승세에서 이제는 하락세로 예상이 됐고요. 조정이 예상이 됐고, 해피림은 이날짜로 RSI도 70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것 봐라. 좀 조정 보이겠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날 빵 떨어졌고, 그죠? 하루 동안 이틀 동안 바박 떨어지다가 오늘은 어떻습니까? 반등했죠, 그죠? 자, 근데 이게요, 재미있는 거는 요 이틀 동안 움직임을 볼까요? 차트 패턴을 보면 전날은 음봉이었죠. 그죠? 음봉이었죠. 둘째 날은 이거보다 몸통이 작죠. 이 첫날 비해 가지고 첫날에 비해서 둘째 날의 경우에 몸통이 작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둘째 날이 요놈이 양봉이었다면, 첫날은 음봉이고 둘째 날이 양봉이었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니까 하람이라 그래요. 하람이. 저희 말해서 한국어로 말하면 포화형. 그러니까 포화형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포화형은 앞에 거 뒤에서 뒤에 게 앞에 음둔이고 뒤에 게 양보이면은 이걸 뭐라 그래? 장악형이라 한다면 이걸 포화형이라 그러죠. 장악형. 반대로. 근데 장악형이나 포화형이나 둘 다 어떤 패턴이냐? 둘 다 반전 패턴이라고. 다시 말해서 장악형이 나타나더라도 이게
하락하다가 장악형이 나타나면은 반등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마찬가지로 뒤에 뭡니까? 그 하락비가 나타나면 떨어지다가 하락비가 나타나면 반등하는 이런 반전 패턴인데, 안타깝게도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 첫날도 음봉, 둘째 날도 음봉이죠. 그죠? 삼성전자가 아침에 시가가 이거고 뒤에 종가가 이거니까 음봉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포화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포화형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그동안에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래 내가 주가가 내일부터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제의 짝대기에 비해서 오늘의 짝대기가 작다 그래서 포화형이네 오르겠네 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내일 주가가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이것 가지고 이야기 아니고 아직은 조정의 국면에서 살펴봐야 된다. 아직은 조정의 국면이다. 그러나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뭐 조정을 보이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대로 어차피 올라갈 거로 보여지니 지금 민군이 말씀하신 대로 사고 치는 종목이 너무나 많다 하셨는데, 그죠? 사고 치는 종목 너무나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사고 싶지요. 하이닉스도 사고 싶지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구름바가 나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기대되니까 하이닉스도 사고 싶지요. 네이버 카카오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는 말할 것도 없지요. 또요. 뭡니까? 대신에 삼성바이오는 사라고요? 아니요. 오늘 삼성바이오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관심 없죠. 그죠? 삼성바이오 아니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오늘 좀 올라가지고 기준수 넘겼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렇죠? 셀트리온은. 근데 삼성바이오는 아직까지 바이오 종목들은 썩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죠. 그죠? 셀트리온 올라갈지 모르겠네라고 뭐 굳이 말한다면 뭡니까? 정찰비용 정도 보낸 건 가능하겠죠. 그죠? 정찰비용 정도 보낸 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LG화학은요? 뭐 마찬가지. 그죠?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조정을 보이는 거야. 우리가 LG화학 보려 그러면은 LG화학과 삼성 SDI를 보려 그러면은 삼성 SDI 왕창 올랐네. 예. 삼성 SDI 왕창 올랐네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뭡니까? 매수라고 써놨는데 타진 매수도 아닙니다. 이제 그죠? 이제는 왜 타진 매수라고 써놨을까? 며칠 전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때 이야기했지. 어때? 하루 지나서 요때. 그러니까 후행스팬 나오고 이럴 때 타진 매수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타진 매수 아니야. 지금 뭡니까? 올인이죠, 올인. 따로 다시 씁니다. 지금은 타진 매수 아님. 뭡니까? 올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SDI며 또는 LG화학을 보려고 그러면은 뭐 봐야 돼요? 해외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되고 있냐. 그죠? 테슬라가 어떻게 되고 있냐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뭐 결국은 그럼 여러분들 골라서 이렇게 가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나쁘지 않으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나스닥의 팡 종목들은 이거 뭐죠? 아마존은 이제 구름 밖에 나왔네. 드디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가, 그죠?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그야말로 구름 안개 속에서 길 못 찾아서 헤매다가 드디어 어제가 오늘이구나. 빵 나왔죠. 이제. 그죠? 빵 나왔죠. 이제는 위로 물론 바로 안 가겠죠. 이렇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구름 밖에 나왔죠. 그죠? 또 뭐야? 뭡니까? 애플. 그죠? 애플. AAPL. 애플입니다. 나왔죠. 그죠? 구름 밖에 나왔죠. 그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애플.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구글. 구글. 어떻습니까? 얘는
완벽하게 나왔잖아. 그러니 물론 테슬라 이야기하다가 일로 왔습니다만은 방 종목들의 주가, 특히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나쁘지 않으니 뭐 미국의 주가가 떨어져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주가가 오를 파인데 미국의 주가가 나빠 보이지 않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비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없죠. 더구나 이런 성장주들은 구글이든 애플이든 테슬라가 뭐든 간에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금리를 FOMC에서 딜이 올리는 바람에 구글 내내 하락 압력을 받았죠. 그죠?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애플도 내내 하락 압력을 받았죠. 성장주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위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아마존도 마찬가지 내내 하락 압력을 받았죠. 그랬던 주가가 드디어 이제 구름 밖으로 머리 냈잖아요. 맞습니까? 가격 메리트 보더라도 188달러 하던 게 81달러밖에 안 하니까 고점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났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로도 충분히 있다. 더구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죠? 테슬라는 이놈의 주가가 300달러, 이게 뭐야? 4분의 1 고점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 났죠. 400달러 하던 게 100달러밖에 안 하니까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충분히 가격 메리트도 있죠. 얘도 구름 밖으로 나가기만 해봐라. 그때부터는 올라간다. 테슬라가 올라간다면 LG화학도, 삼성 SDI도, 포스코 케미칼도, 포스코 케미칼, 그죠? 포스코 케미칼도 나쁠 이유가 LG엔솔도 나쁠 이유가 없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LG엔솔은 최근 들어서 왜 후행 스피니가 자꾸 엉뚱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한번 제가 꼭 이렇게 해야 이제 바로 나왔습니다만은 LG엔솔도 얘 드디어 이제 구름을 향해서 구름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죠.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은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갔다는 걸 보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6가지 단계 중에서 그죠? 주가가 올라서고 절한선은 올라서고 교차하고 기준선 위로 올라갔고 후행 스핀이 올라갔고 이게 5번째 단계. 구름 밖으로 나가는 게 6번째 단계. 이제 한 단계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간의 문제이지 올라가나 내려가나 방향의 문제는 아닐 거다. 그럼 2차 전지 관련주 여전히 좋잖아. 그죠? 좋아 보입니다. 나빠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LG화학도 삼성 SDI도 좋아 보입니다. 현대차 기아차는요? 좋잖아요. 그죠? 현대차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이 구름 지지받고 올라가겠네. 현대차입니다. 기아차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이 지지받고 올라가겠네. 그죠? 이렇게 되지 않겠냐. 오늘 뭐 놀랐네요. 기아차 사고 싶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던 게 과거에 김우중 회장이 썼던 그 책의 제목이긴 합니다만은 주식시장에 종목은 많고 그죠? 종목은 많고 사고 싶은 종목도 많다. 그야말로 뭐 돈만 있으면은 아무 종목이나 현재로 봐서는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버스 산다거나 또는 시장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금리 올라갈 테니까 경기 안 좋을 테니까 삼성전자 그 영업이익이 96% 줄어들었으니까 하이닉스가 적자를 보였다는 이유로 등등등의 이유로 악재를 따져보려 그러면 또 할 말도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악재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금리도 올릴 거고 IMF가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세계 경제 전망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을 거꾸로 아래쪽으로 하향 조정했다더라.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적자라더라. 11개월째 적자라더라. 그죠? 뭐 등등등 악재로 말하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만은 어쩌다 많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을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고요. 하지만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와서 7조 원이나 사들였는데 외국인들은 실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좋을 줄 알고 사는 것도 알 거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실적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고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알 거고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적자날 줄을 모르고 하이닉스를 사는 것도 알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죠. 개미들은요. 제가 내내 말씀드립니다만은 주가가 오른다고 재빨리 팔았죠. 그죠? 왜 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죠? 뭐 JYP 더 말할 필요 없죠. 하이브 더 말할 필요 없죠. 하이브 그죠? 또 뭐 있나? 아모레지입니다. 뭐 오늘 떨어졌다 해서 뭐 걱정할 필요 전혀 없죠. LG생건 LG생건 아니구나. LG생건은 약간 주춤거리네요. LG생건은 일단은 어째 됩니까? 안타깝지만 얘는 일부 매도 그죠? 물량을 해서 일부 매도해야 되겠네요. LG생건 그죠? LG생건은 차트를 봐가면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거로 기대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탈락하는 종목이 있으면은 얘는 어째 됩니까? 탈락을 시켜야죠. 그죠? 얘는 탈락. 일단 일부 줄이고 다시 매도. 다시 반등하면은 또 사는 할지라도 일단은 탈락. LG생건은 대신에 아모레지며 뭡니까? 호텔신라도 어제 탈락했죠. 그죠? 그래서 호텔신라 탈락했잖아요. 여기서. 매도. 맞습니까? 실제로 더 떨어졌다. 잘했잖아요. 기준선 밑으로 밀리 내려오면 일단은 팔고 보는 거예요. 일부라도 타진 매도. 왜 다 안 파냐? 혹시라도 구름에 걸려가지고 다시 올라갈지 모르니까 다 파는 건 억울하고 일단은 한 40% 정도만 팔아놓고 그렇습니까? 한 40% 정도만 팔아놓고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리오프닝 관련주로서는 호텔신라 또 뭐죠? LG생건은 얘들은 탈락. 일부 탈락. 그리고 아직까지 아모레지 노프라블럼. 또 뭡니까? 아모레지 노프라블럼. 또요. 뭐 있지? JYP 아이브 여전히 문제가 없이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로보티즈 요새 그 하도 AI 로버트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뭡니까 그 챗봇 그죠? 챗봇에 대한 관심사가 많고 AI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로버트며 AI며 요새 뭐 여러분들 그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식당 가니까 웬 로봇 같은 놈이 쪼르르 와가지고 그죠? 쪼르르 와가지고 밥을 갖다 주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보셨죠? 식당에서. 그러고 로봇으로 기계팔이 뭡니까? 그 닭도 튀기고 그 강서에 그 가양도에 가면은 빕스라는 그 특정 식당을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그 빕스 뷔페 식당에 가면은 그 쌀국수를 갖다가 로봇가 이게 만들어줘요. 그 그릇에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국수하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턱 놓으면 로봇 파이 척 나와가지고 그걸 가져가고 거기에다가 국물 붓고 이래 기다렸다가 착 둔다고. 로봇이에요, 로봇. 그러니까 로봇가 점점점 이제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살고 있는 생활에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로봇가 뜨거운 핫테마로 뜨거운 삼성도 로봇 관련주에다가 뭐 투자한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로보티즈 무슨 로봇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뭐 로보이며 다른 종목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로보티즈를 꼽은 이유는 뭐죠? 구름 받고 나왔을 때, 그죠? 구름 받고 고개 냈을 때 이때가 매수할 때였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때 매수하면은 이후에 즐겁게 수익을 내고 있죠. 중간중간에 오르고 내리고 관계없죠, 그죠? 이런 거, 로보티즈. 아니면, 내내 말씀드립니다. LF. 사람들이 마스크 벗으니까 옷에 신경 쓰지 않겠냐. 그죠? 네? LF. 옷에, 패션에 신경 쓰지 않겠냐. LF.
아니면은 마스크 벗으면은 예? 마스크 벗으면은 이빨도 신경 쓰지 않겠냐. 이빨, 덴티움 뭐 이런 것들 뭐 구름받고 나와 있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마스크 벗고 난 다음에 이빨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로버트가 뭐 식당에서 로버트 서빙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로버트가 대중화돼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나쁘는지는 우리 몰라도 되고, 그냥 시장에서 으쌰 로버트 관련이 있다 와 올라가고, 2차 전지 으쌰 하고, 또 뭡니까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으쌰 한다면 그 흐름에 따라서 차트 보고 구름바가 나왔을 때 매수세가 몰리고 상승세가 있을 때 그때 따라가시라 이거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까? 어제 포스코 리튬 광선을 갖다 개발했다 하는데, 이놈의 리튬 광선을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리튬이 평선하기까지는 몇십 년이 걸릴 텐데, 그게 포스코의 실적이 그대로 100% 반영돼가지고 포스코가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부지 하세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 광산에 대한 조강권을 확보해놓은 것 때문에 으쌰으쌰 올라간다 그러면은 나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포스코. 다 그런데 다 좋네요. 그렇습니까? 다 좋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 종목이나 샀다가 SM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사다가 혹시라도 올라가는 종목이 중간에 비질거리면, 아까 뭐였더라? 호텔신라처럼 이렇게 비질거리면 얘는 탈락시키고 그 돈 가지고 어쩌라고요? 이거 쥐고 있지 말고, 이런 거 쥐고 있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어디 딴데 더 좋은 종목에다가 더 얹으시면은 제가 내나 하는 이야기 그죠? 어떻게 합니까? let profit run, cut loss 어떻게 short. 손실은 짧게 하고 수익은 늘려가라. 근데 일반인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let loss run, cut profit short. 여기서 샀다가 수익 난다고 재빨리 팔아버리고 프로핏은 숏되고 줄이고, 대신에 여기서 샀다가 떨어지면은 버티고 해서 로스는 늘어나게 하는 이런 짓만 안 하면, 이렇게 가면 모든 거래에서 100% 모든 거래에서 성공할 수는 없지만, 안 그렇습니까? 호텔신라 면세점이 어떻고 중국인들 몰려오고, 요새는 몰려오지 않습니다만은 면세점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리오프닝이 어떻고 하면서 호텔신라 으쌰으쌰 하더니 어느새 추세가 탄력성이 줄어들었죠. 그죠? 물론 이거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소위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이게 다소간 좀 그 코로나 때문에 다소간 알력이 있어가지고 그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호텔신라의 주가가 약간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죠. 그죠? 시장에서 으쌰으쌰 가느냐 아니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단체 관광객이 안 오더라도 옛날에 호텔신라가 중국 관광객들이 옛날도 안 왔는데, 옛날도 안 왔잖아요. 그죠? 옛날에 안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빴느냐? 옛날에 다 뭐였습니까? 그 보따리상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이 안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과거처럼 보따리상들 이용해서 장사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중국 관광객들 안 온다더라 라고 하면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기준선이 또 내려오고 추세가 밀리면 혼자서 그게 아니야, 뭐 단체 관광객 안 오더라도 보따리상 때문에 먹을 수 있지 않자라고 혼자서 주장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순응하는 것이 내내 말씀드리기로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봤죠? 그죠? 다 봤죠? 뭐 제가 안 본 종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대략 다 우리가 관심사로 가지고 종목들을 대개 다 쭉 한번 봤습니다. 여전히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비관합니까? 제가?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인버스 지금이라도 살 때라고 주장합니까? 아니요. 어쩌야 됩니까? 떨어질 때마다
인버스 사지 말고, 인버스 사지 말고, 뭐 사라고요? 이거 뭐야? 호텔신라는 살 게 아니고, 살 게 아니고, 많죠. 포스코 에너지도 사도 되고, 포스코 케미칼도 사도 되고, LG 엔솔도 사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SM도 사도 되고, 또요. 뭐 있습니까? 뭐 있네. 뭐, 아무래, G도 사도 되고, 그죠? 뭐, 러브러브도 사도 되고, LF도 사도 되고, 덴티움도 괜찮아 보이고, 카카오도, 네이버도,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그죠? 다 괜찮아 보인다. 종목이나, 어떤 종목이 많이 갈까요?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저한테 네이버 살까요? 카카오 살까요? 이런 건 잘 몰라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네이버가 많이 갈지 카카오가 많이 갈지 모릅니다만은 요새 네이버도 카카오도 다시 AI 운운하면서 예? 네이버 카카오도 역시 AI 종목으로 슬슬슬슬 예?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로버든 LF든 뭐 SM이든 하이브든 뭐든지 간에 포트폴리오를 또 형성해서 떨어질 때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받아가시면은 결국 그런 것들이 말할 것 말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FOMC에서 스테이트먼트에서 ongoing이라고 이야기할지 further increase라고 말할지는 내일 아침에 확인하고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 FOMC 미팅에서 무슨 이야기 했고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일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윤정님 새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나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은 흥겨운 노래를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죠.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